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glas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안녕하십니까, 히트데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농촌지에 왔습니다. 농촌지 낚시터는 하우스 낚시터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노지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촬영하는 거고요. 수심이 얼마나 나오는지, 평지형인지 계곡형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고기, 방류된 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향붕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어종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사장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급하게 코멘트를, 인사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이상하게 국도로만 해가지고 산 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급하게 지금 부랴부랴 카메라 감독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요. 저도 막 허리도 아프고 지금 엉덩이도 아프고 해서 급하게 막 자리 세팅하고 지금 얼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사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곳 농촌지 낚시터에서 재밌게 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착해 보니까 바람이 조금 터져 있는 상태고요. 좀 쉬었다가 밤낚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말 하고 떡밥 개고 그리고 나서 뭐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 준비하겠습니다. 향글텐 하나, 어택2 하나, 그 다음에 막고소와 아쿠아텍 X를 사용한 323 하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어택2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어택2는 아쿠아텍 X가 3컵이죠. 어분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그리고 고정시켜 주고요.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물이 하나, 둘, 3컵,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만 섞어준 다음에 제가 사용할 때 반은 더 치대고 반은 이 상태로 풀어짐이 있게끔 사용을 하죠. 그 다음은 323입니다. 323은 아쿠아텍 X가 3컵, 그리고 막고소가 2컵, 물이 3컵이죠. 아쿠아텍 X가 1컵, 2컵, 3컵. 떡밥을 계실 때는 채비를 하시기 전에 떡밥을 미리 개나서 숙성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자가 큰 것들은 숙성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1컵, 2컵, 3컵. 제가 이렇게 입자가 크게 사용하는 건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확산성은, 집어를 하는 확산성을 크게 해주면서 뜨지 않게끔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으로는 향글텐입니다. 오징어 글루텐 6가 한 봉이죠. 마무리 투수인데 만약에 주간에 끝낼 것 같으면 바로 투입이 들어갈 겁니다. 323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투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분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물 넣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와 입자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125죠.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뜯어서 사용하는 거와 반은 완전히 치대서 사용하는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 및 로드 설명드리겠습니다. 2국한 폈고요. 그 다음에 원줄은 모노 1.25입니다. 그리고 찌는 원테이크 찌 65cm 4g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원테이크 홀더에다가 무게 조절 추로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와이어는 180짜리를 사용했는데 180도 괜찮고 보니까 수심을 찍어 보니까 저는 180을 했는데 150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보니까 2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0을 했는데 150 저는 추천합니다. 편대는 07짜리 사용을 했습니다. 07짜리 사용하고 바늘은 귀작 편대 바늘 6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상황을 보고 여기에 있는 무게 조절 추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의 컨셉은 인사말에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좋은 원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각 카본, 모노, 세미에 대한 특장점들 설명 좀 드릴 것이고 어떤 줄을 사용하던 어떤 좋은 줄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새마을 낚시터에 대한 질문, 그 낚시터 편에서 온 질문들 제가 쓰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서 답변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23을 각지게에서 던져서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탐색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상황을 보고 언제쯤 어택2를 넣을지를 먼저 어택2를 넣을 겁니다.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각지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일은 제가 요즘 계속 촬영에다 뭐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농천지는 바람이 좀 터진 상태고 현재 보니까 좌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좌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 어종은 향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지형 낚시터라고 합니다. 저도 좌대 2인용 좌대에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가격이 보니까 되게 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내용은 자막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짬낚시 하거나 이럴 때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심은 2m가 제가 앉은 자리는 2m가 지금 조금 안 됩니다. 평지형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뭐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제 방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전부 다 마주치는 것들은 없네요. 이런 상태면 아마 서치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황을 보면서 바람이 터진 상태라서 어떤지 좀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2구대를 폈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세면 2호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지형이라서. 근데 일단은 2구대로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지형은 굳이 3위대를 안 던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구대를 핀 겁니다.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농촌지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으차. 농촌지 붕어야 반갑다. 어이씨. 지금 현재는 어택2 양바늘에 달고 있습니다. 양바늘에 달고 있고요. 좀 반응을 보려고 어분 계열의 어택2를 양바늘에 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촌지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고요. 어택2를 어떻게 달고 있냐면 요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하나는 크게 하나 달고 있고 이건 작게 달았죠. 그리고 지금 치대지 않은 걸로 해서 탐색전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어택2를 지금 현재는 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할 거고, 입질이 올 때까지는 얘를 양바늘에 달다가 입질이 오면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상황별로 바꾸고 아직은 풀어질 수 있게끔 보고, 요 밑에 좀 잡아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빠지는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놔서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를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응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영상에는 안 나갔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양반을 다 향글텐으로 넣었는데 진득하게 올려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찐득한 입질 스타일.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양반을 다 향글텐으로 넣었거든요. 일단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항상 보여드리면 지금 양반을 다 이렇게 향글텐 치댄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택2로도 좀 넣어보고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하는데,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향글텐을 여기는 농촌지는 훨씬 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밤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낮낚시보다는 밤낚시가 보니까 포인트들을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촬영하면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 방 바라보고 낚시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제 방만 바라보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딱 그런 스타일에서 이런 점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는 크게, 약간 하나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역시 향글텐이네요. 역시 향글텐입니다. 여기서는 향글텐 추천합니다. 향글텐. 양바늘에 향글텐, 어택2와 향글텐을 달 때, 또 어택2만 달 때, 그 다음에 한 바늘씩 달 때 다 체크를 해봤는데 양바늘에 향글텐 다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그래서 여기에서는 향글텐 추천드립니다. 323 조금 던져 놓으시고 어택2 또 조금 던져 놓으신 다음에 향글텐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밤낚시 안 해봤지만 지금 상황에선, 지금 이런 온도와 바람과 이런 상황에서는 밤낚시가 여긴 더 잘 될 겁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좀 동태를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향글텐 양바늘에 달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엔 반마디 올라가는 거 때렸죠? 반마디. 으치.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너편에 아무런 그 인공적인 게 없이 제 방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그 분량이 또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또 제 스케줄도 빡빡하고 이래서 바로바로 못 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긴 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제가 오늘과 같이 다음 영상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글로 쓰기가 좀 그래서 또 이번 영상이 나가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다음 영상에 제가 구독자분들 댓글 보고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언급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약붕어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활동 뭐 저같이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로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막 이렇게 볼륨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낚시를 좋아하고 또 이런 것도 어떨까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관계의 동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운영진들이 있어서 뭐 유니폼도 좀 준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 사항은 제가 마약붕어 카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딴짓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빨려갈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딴짓하고 있다가 예,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해가 막 집중적으로 안 뜨고 구름이 많아서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후 낚시하기에 그런 거는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노란색 황금붕어네요. 오유, 일어서야겠네요. 아유, 또 처박네요 막판에. 으차. 바람이 불면 약간 서늘하고, 바람이 안 불면 또 이렇게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되고 뭐 그런 날씨네요.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를 입는 게 낫고, 근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말씀드릴 차례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지표현 좋았죠? 자, 또 나왔습니다. 어우, 또 일어나야겠네요. 우와. 아유,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그 원테이크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테이크는 이제 와이어는 수중 보완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모든 것들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또 보완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형을 내보낼 예정이고, 출시가 되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하늘은 맑은데 이 자대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햇빛은 안 비칩니다. 파란색의 하얀 구름들이 되게 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온다면 저는 주말에 와서 좀 쉬었다가 밤 낚시할 것 같습니다. 밤에 더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출조를 한다면 전 밤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찌를 쓰든 서치를 쓰든 해서 밤 낚시를 즐길 것 같습니다. 원테이크 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원테이크는 경기용도 가능하고 민감성을 위해서 테이퍼 작업이 돼서 0.5mm 짜리로 끝에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점입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시인성이 얇으면 얇을수록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굵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이 찌다리와 몸통과 찌탑이 밸런스가 결국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것만 여기에다 부력을 잔뜩 줘 가지고 여기에만 뭐 예를 들어서 다루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부력을 꽉 주면 팡팡팡 튀는 느낌 납니다.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찌도 그렇고 채비도 그렇고 떡밥도 그렇고 결국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모든 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에다가 부력을 잔뜩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얼마만큼 이 상황에 머리와 다리와 몸통이 맞는지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으차, 나와라. 빠졌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완성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점점점 밤낚시의 계절이 오고 있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는 밤낚시를 또 야근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밤낚시를 하게 되면 밤 촬영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낮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낮에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 지금은 조금 모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향글텐하고 어택2를 하나씩 합니다. 또 집어 하는 데는 향글텐보다는 어택2가 더 빨라서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고기가 따박따박 나와주니까 아이고 힘드쓰네요. 힘드써. 고기가 따박따박 나와주니 재밌네요. 빠졌네. 이번에는 구호를 외칠 차례인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후다닥 몇 마리 더 뽑아내고 이론편하고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빼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빼내겠습니다. 빨리빨리 빼내겠습니다. 으차.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잡아내야 되는데 히트. 그렇지, 나와야지. 이번에 헛방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한 겁니다. 조금 찌욕치 올라가는 욕심을 부리다가 헛방을 한번 했거든요. 이거 헛방도 길어지면 오히려 고기 또 입질 받는데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3마리만 더 잡고 그래서 이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마리 빨리 뽑아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거라. 자, 아, 예쁘다. 이렇게 깨끗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2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이제 1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와, 또 힘을 쓰냐. 으차. 안전벨트까진 걸렸네요. 안전벨트까진 걸렸습니다. 이제 1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외쳐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이제 1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붕어 낚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유, 사이즈 좋은 놈. 안전벨트까진 걸렸네요. 요건 팅은 안 나겠네요. 안전벨트까진 걸려서. 자, 마무리는 예쁜 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붕어는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이고요 낚시는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와가지고 좀 늦게 끝낸 감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론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곳 농촌지 낚시터에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핀 전략은, 저는 오늘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낚시를 하는 겁니다. 바닥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평지형인지 어종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정보를 받았지만, 평지형 낚시터로서 낚시를 향붕어가 주 어종이다 라는 것까지만 들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죠. 여기가 보니까 잡어가 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잡어가 좀 있었습니다. 잡어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없애고자, 잡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잡어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잡어가 조금 있어서 처음에 323을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어택2로 좀 간을 봤습니다. 어택2로 간을 봤는데 상황을 보면 집어는 되는데 잡어도 같이 집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글텐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향글텐으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향글텐이 어택2에 비해서 이제 어분 계열로 봤을 때는 좀 집어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는 느낌이 나서 한 바늘에는 어택2를 좀 크게 달아서 하고, 한 바늘에는 향글텐을 달고, 그래서 먹이용은 향글텐으로 좀 빠진다 싶으면 또 그렇게 넣다가 다시 또 양바늘에 향글텐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니까 찌를 잘 태우더라고요. 잡어에 큰 부담 없이 금세금세 했고, 막 밑에까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면 그때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뚫고 들어오지는 않아서 낚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저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 방을 바라보고 하면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 나서 건너편에 자대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 방을 바라보고 이렇게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구성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인가 세 개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 방을 바라보게끔 돼 있고, 장교는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어서 아마 영상으로 나갈 건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좌대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포천의 새마을 낚시터를 말씀드렸듯이 또 안성에는
요런 또 보물이 숨어 있었네요. 보니까 농촌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태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부하러도 꽤 올만한 낚시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낚시터에 대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제 그 시청자분들 글 올라온 거 좀 긴 것들은 제가 댓글 달기 힘든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승훈님이 강의 잘 들었고 유익한 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귀작 주간케미가 0.06, 0.08, 0.10, 0.13, 0.15 5종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0.13을 사용하는데 5종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요? 만약 찌의 부력에 따라서 주간케미 무게를 달리하는 것이 좋으면 기준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많은 주간케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박병기 선배님 그 공방에 직접 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거를 못 봐서 이거를 다 갖고 계신가 보죠. 이거 어디서 파는 건가요? 저도 신기해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주간케미를 0.15 스탠다드로 사용을 합니다. 0.15 스탠다드. 저희 찌에 원테이크 찌에 가장 잘 맞는 이 합의점이 0.15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여기에서 올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0.13짜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빼고 0.13짜리 헤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우스에서는 0.11도 씁니다. 하우스에서는 0.11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0.12를 처음에 쓰고 있는데 헤드를 좀 눌러주고 싶다. 탑낚시가 한계가 있어서 헤드를 누르고 싶다 할 땐 0.1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0.02가 더 눌러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는 사용합니다. 찌의 중량별, 찌의 무슨 길이별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눌러주거나 또는 뺄 때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거꾸로 오링을 하나 박은 상태에서 거꾸로 헤드를 더 가볍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탑을 안 하고 두 탑을 한단 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든 뭘 하든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두 탑을 할 때는 저는 오링을 꼭 받고 저는 찌 맞춤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 스탠다드는 이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링을 넣기 때문에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서 하나를 넣더라도 이 정도, 오늘도 이 상태로 했거든요. 오링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오링을 빼는 게 아니라 얘를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0.13을 넣기도 합니다. 저는 귀작의 2mm 케미는 그렇게만 활용합니다. 또 반대로 하우스에서는 저는 0.13하고 0.11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0.12를 하다가 눌러줄 경우에는 거꾸로 0.13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활용을 하지 찌의 길이에 따라서 찌 부력에 따라서 0.13, 0.12 저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귀작 주간케미의 활용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길어서 제가 글로 쓰기가 한계가 돼서 하고 또 그 다음은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편의점 부부분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인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순부력에 대한 막연히만 생각했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많지만 그중 가장 궁금한 것이 순부력 200%, 300%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지 선택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하면 또 1시간 가까이 또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랑 한번 출조를 가시죠. 차라리 제가 제 스케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편의점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가 좋은 게 있고 300%가 좋은 게 때가 있고 뭐 상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00%더라도 여기에만 부력을 빡 줘가지고 여기는 둔탁한 상태에서 뜨려는 힘만 강해버리면 팍팍팍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밸런스 제가 아까에도 낚시하다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저희는 테이퍼 작업을 여기 0.5로 맞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부력도 뭐 순부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찌다리와 몸통과 찌탑의 밸런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좀 입질이 약할 때는 순부력이 좋은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되는데 요거는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타사 거를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준 잡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원줄에 대해서, 원줄을 잘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선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두서없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카본, 모노, 세미,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노줄서부터 쭉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각 원줄별로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좋은 원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노줄은 흔히 말해서 나일론줄입니다. 나일론줄. 정확한 성분명은 폴리아미드입니다. 이 줄의 특장점은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 뜨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이면 단점일 수 있는데 늘어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아미드로 된 나일론줄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카본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카본줄의 소재는 플루오로카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PVDF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장점은 투명하죠. 그 다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물에 가라앉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카본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줄. 세미줄은 카본과 모노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은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은 나일론, 모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 카본으로 코팅을 한 겁니다. 플루오로카본으로 나일론을 코팅을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그래서 겉은 내구성이 강하게 해놓고 안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혼합체된 겁니다. 물속에서는 뜨는 것도 아니고 안 뜨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세미줄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모노줄을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물에 뜬다 그랬죠. 제가 20년 전만 해도 딱 던지면 물이 이렇게 카본 모노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일 정도로 떴거든요. 근데 지금 모노줄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뜨지는 않고 세미줄보다는 가라앉지는 않으면서 살짝 잠기는 요런 또 그 모노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것도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모노와 카본과 세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나일론 성분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모노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좋은 원줄 고르는 법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 또 댓글에 다신 분이 카본줄 찌 맞춤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찌가 자꾸 가라앉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본줄은 가라앉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찌 맞춤을 모노줄이나 세미줄처럼 이렇게 빨리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바늘 달지 않고 하셨을 때 충분한 시간을, 원줄이 쭉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찌 맞춤을 따로 안 가르쳐 드리냐면, 모노도 카본도 호수별로가 있습니다. 2호를 쓰시는지 3호를 쓰시는지 어느 제조사 거를 쓰시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서 그게 찌 원줄을 타고 쭉 가라앉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찌 맞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셔서. 만약에 꼭 쓰셔야 된다면, 제가 답글에다 그렇게 썼죠. 꼭 쓰셔야 됩니까? 이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카본줄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료터에서 쓰셔야 된다면 2호를 쓰시든 1.5호를 쓰시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서 원줄이 쭉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찌 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이제 강도를 두 손 챔질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거 줄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카본을 사용하시는데, 유료터에서는 모노줄을 쓰셔도 안 끊어집니다. 저는 1.25 이상을 쓴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 뭐 영상에도 보셨지만, 영상 외에도 제가 줄 터지는 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줄이 터지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매듭법. 초리대와
핀클립에 매듭하는 게 무매듭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이 부분이나 초리대 있는 부분이 터지죠. 그래서 무매듭에 대한 건 저도 몇 년 전에 계속 설명드려서 매듭법을 설명드렸는데, 검색해 보시면 저 말고도 무매듭 하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안전 무매듭이라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파마가 생겼을 때, 사용을 너무 오랫동안 하셔갖고 파마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이 터집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좋은 원줄 고르는 법 설명을 드렸는데, 원줄을 매실 때 초리대서부터 해갖고 쭉쭉 내려가실 때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쭉쭉쭉 내려갈 때, 풀을 때, 만졌을 때 저는 사실은 검수용 큰 확대경을 보고 봅니다, 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만한 확대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그래서 쭉쭉쭉 했을 때 손에 느낌이 나는 게 있으면 그건 별로 원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쭉 뻗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호수가 있죠. 뭐 모노줄 같은 경우도 1호서부터 1호, 1.2호, 2.5호, 1.7호, 2호가 있는데 50m라고 기준했을 때 1m에서 처음 시작서부터 끝점이 쭉 예를 들어서 2호였으면 2호여야 됩니다. 근데 울퉁불퉁 하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파였어, 확대경으로 보면. 근데 그 부분이 0.8이야. 그럼 그 줄은 0.8인 겁니다. 2호가 아니라. 그럼 그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비싸고 안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그런 원줄은 2호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확대경으로 안 보고 손으로 봤을 때도 쭉쭉쭉 펴나갔을 때 여기가 울퉁불퉁하는 게 뭐가 느껴진다. 그 줄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원줄. 그게 비싼 거든 싼 거든, 뭐 싼 것도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모든 원줄을 다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비싼 게 좋은 건지 싼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져봤을 때, 줄 묶으실 때 이렇게 쭉쭉 할 때 쭉쭉쭉 빼지 말고 줄을 같이 잡으면서 쭉쭉쭉 빼보세요. 그랬을 때 쭉 이렇게 느낌을 봤을 때 울퉁불퉁한 게 있다. 그러면 확대경으로 보면 원사가 이렇게 쭉 하는데 쭉 뽑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파인 것들, 스크래치 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장 강도는 그 부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줄을 고르실 때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이미 샀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원줄은 사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좋은 원줄 고르는 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쓰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브랜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제 질문 들어오죠. 저는 어떤 원줄 쓰고 있는지. 저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아직까지 마음에 쏙 드는 거를 아직 고르지를 못했어요. 제가 저저번 영상에도 2개의 원줄을 다른 회사 거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게 원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서, 좀 그나마 난 게 있기는 한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지금 회사를 바꾸고 있거든요. 거꾸로 시청자분들 좋은 원줄 있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제가 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손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원줄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돼 있고, 특히 뭐 제가 쓰는 모노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으로 된 단일 섬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또 원줄 같은 경우도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모노줄, 그 다음에 세미줄, 카본줄은 각각의 소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어떤 줄을 쓰실 건지, 모노줄을 쓰실 건지, 세미줄을 쓸 건지, 카본줄을 쓰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결정하시고, 또 그 특장점이 있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또 좋은 원줄은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에 뽑아내서 굴곡진 게 없게끔, 굴곡지면 그 부분이 전체는 2호 줄이더라도 그 부분이 1호면 그 줄은 1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요. 딱 쳤을 때. 그리고 두 손 챔질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낚싯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걸로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원줄도 좀 덜 상하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나서도 파마가 생기지 않는지, 왜냐면 멈춤찌고물을 이제 적게 쓰다 보니까 파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선배님한테 침 발라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 분들 보니까 이렇게 앞에다 물 놓고 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파마가 좀
덜 생기기 때문에 파마가 생기지 않았나 또 좀 계속 점검해서 원줄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으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끊어지면 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찌도 비싸고 채비도 날라가면 만 얼마씩 쑥쑥 날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줄에 너무 아끼지 마시고 파마가 생기기 전에 폐가 조금 생겼다 싶으면 갈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검수하시고 브랜드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줄었을까요? 저번 영상이 새마을 편이 50분 가까이 돼 가지고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0분에서 25분 정도 만들고 싶은데 고민이 많은데 최대한 한번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한테 처녀 출조죠. 농천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낚시터로 느꼈습니다. 이 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수심대는 뭐 2m 미만입니다. 그리고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밤낚시를 주로 하겠습니다. 아마 조항도 밤조항이 훨씬 좋을 겁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번 주는 농천지로 한번 출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